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조건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또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계획을 짜시는 편인가요?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계획표 짜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 세우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취업준비생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 아니면 교양으로 인문학 공부를 하려는 직장인이나 일반인들 모두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이 계획 세우는 법을 말씀드릴 때 예시가 필요하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범주로서 교양으로 인문학 공부를 하려는 직장인이나 일반인의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오늘의 강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취준생들 버전으로 계획 세우는 법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화면에 있는 이 9개의 박스가 보이시나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이 9개의 박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박스입니다. 저는 먼저 이 박스 안에다 목표를 써놓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 공부하기 이렇게 써놓지 마세요. 저라면 이렇게 씁니다. 문사철, 정경과 예, 총 7개의 분야별로 현대판 고전 한 권씩 마스터하기. 이렇게 목표는 어느 정도 명료해야 합니다. 절대 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그럼 목표 다음에는 뭐냐?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루틴을 정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전 그걸 3개의 W, 트리플 W라고 부르는데요. What, When, Where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이 3가지가 설정되어야만 루틴이 잡혀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각각의 박스에 써넣는 겁니다. 인문학 공부의 경우 이런 거죠. What, 분야별로 정한 현대판 고전 각각의 책 제목. When, 퇴근 후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동안. Where,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 3개 W를 쓸 때도 중요한 건 역시 이겁니다. 구체성과 명료성. 그게 관건이죠. 이제 루틴을 정했으니 뭘 해야 할까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근접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앨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예전부터 실험으로 증명했던 개념이에요. 저는 이걸 2H라고 부릅니다. How many, 그리고 how long. 그래서 2H인 겁니다. 일단 how long은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열흘간 읽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평균 3권을 끝내겠다. 이렇게 기한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how many는 공부량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열흘에 읽는다면 루틴 1회당 독서량은 30페이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근접 목표들입니다. 여기 이 종이 계획표 한가운데 있는 박스의 목표가 원격 목표라면 이 2H는 세분화된 근접 목표들, 즉 스몰 스텝스인 거죠. 자, 이제는 in and out이라는 단계입니다. in은 input, 즉 입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out은 output, 즉 출력을 뜻합니다. input은 공부한 내용을 저장, 기억하는 겁니다. 전 이 저장 및 기억의 메커니즘을 3단계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요약 정리, 두 번째는 리마인드, 세 번째는 메타 컨셉화. 이렇게 총 3단계인데요. 사실 이건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내용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계획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 3가지를 가볍게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요약 정리는 말 그대로 핵심 콘텐츠를 자기 방식대로 갈무리하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자신이 읽었던 콘텐츠의 핵심 내용을 문서화하는 거죠. 그 다음 리마인드는 복습입니다. 자신이 요약 정리한 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장기 기억에 성공할 때까지. 중요한 건 이 리마인드가 거듭될수록 분량이 줄어야 돼요. 알맹이만 남고 잔챙이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메타 컨셉하기, 즉 아주 간단한 단어나 구절, 아주 간단한 문장만으로도 전체 내용이 기억날 만큼 압축시켜야 합니다. 이 3가지 프로세스가 인풋 단계의 주요 메커니즘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O라는 단계입니다. 일단 이 O는 아웃풋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출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등을 밖으로 꺼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 책을 읽었다. 그럼 이걸 나만 혼자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프로든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지인한테든 익명으로든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자기가 아웃풋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겁니다. 특히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래서 본인을 한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모임, 그런 모임이라면 더 베스트죠. 참고로 제가 최근에 이 언어의 정원 채널과 연계된 네이버 카페 하나를 리뉴얼 했거든요. 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만약 학습 공동체가 없으신 분들, 스터디 커뮤니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셔서 한번 기탄 없이 아웃풋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걸 편의상 F라고 부를게요. 피드백의 약자죠. 자, 지금까지 논의했던 걸 한번 개념화 해봅시다. 첫 번째는 트리플 W로 루틴 만들기, 두 번째는 2H로 근접 목표 설정하기, 세 번째는 인앤아웃으로 실행 실천하기.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걸까요? 이 단계가 남았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 내가 지금까지 시쳇말로 뻘짓을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해낸 건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 검증 단계가 바로 피드백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피드백 방법은 시험이에요. 시험을 쳐보면 뻘짓을 했는지 제대로 해낸 건지 한 방에 측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로 든 인문학 공부 같은 경우엔 그러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땐 시험에 준할 만한 대체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대체제로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특정 칙에 해당되는 발제문을 뽑은 뒤 말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것. 두 번째는 말로만이 아니라 최소 2,500자 내외의 글 내지는 에세이로 한번 써보는 것. 말하자면 스스로 시험 문제지를 만들고 스스로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항상 영상 끝에다가 이 영상 주제와 관련된 발제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 망할 수 없는 9단계 계획 세우는 법을 강의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의 내용은 총론입니다.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더 디테일한 강론, 즉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이 훨씬 많아요. 이 9개 박스 각각에 해당되는 더 자세한 방법들은 이후에도 하나씩 다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차근차근 영상 하나씩을 다 체화시킨다 생각하시고 이 리터러시 인문학 코너, 이 재생 목록을 그냥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관리나 멘탈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